매칭 풀이 딸려서 알바식으로 소개팅을 했었죠. 청담동에 본사가 있는 결혼정보 업체들은 다 이 사람이 업소인지 아닌지 다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사실이에요? 이거는 사실 여성 전문직인데 이용하면 오히려 손해가 아니냐, 이건 어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성이 뭐 예를 들어 의사야, 있는 집 남자를 만나고 싶어. 그러면 확실하게 보실 수 있는 데가 결혼정보회사잖아요. 어느 정도 경제력이 좀 좋은 집안은 의사 며느리를 얻고 싶어해. 니즈가 맞기 때문에 맞춤 소개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걸 다 완벽한 남자를 원하려고 하는 의사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자들 중에. 키도 뭐 80 이상이어야 되고, 학교도 스카이어만 돼야 하고, 의사여야 되고, 하나하나 다 따지면 못 만나는데 나보다 학벌은 좀 낮아. 얼굴이 뭐 잘생긴 건 아니야. 그런데 돈이 진짜 많아, 나보다 훨씬. 그러면 이제 그거 하나를 보고 가시거나 이러면 이제 결혼정보회사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괜찮죠. 근데 여성 전문직, 여성 의사라면 네. 결혼 전문 회사를 안 와도 소개팅도 많이 들어오고. 의외로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같은 의사를 만나면 되지 않냐 내가 얘기를 해보니까 그 같은 의사들은 또 같은 여자 의사들을 또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밖에서 또 예쁘고 어린 여자들을 만나는 의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서도 소개도 부담스러워서 더 못해준대요. 여자가 또 너무 잘나면 또 이게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소개받을 때도 좀 한정적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 집안 재력을 많이 보냐 기준이 서울의 아파트를 자력으로 살 수 있는지. 네네네. 이것도 뭐 대략 맞긴 한데, 자수성가해서 모은 돈으로 뭐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부모님 힘들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하나 있으면 여자들이 좀 위안은 되긴 한데, 이제 이게 또 아파트가 또 어디냐에 따라 또 다르겠지. 강남에 아파트가 뭐 있어.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얘기할 그게 없죠.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집안 재력을 볼 수밖에 없긴 하죠. 결정사를 이용하는 사람. 네. 첫 번째, 본인의 스펙이 나를 갖춰진 상태고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 좋죠. 이거 맞고요. 본인과 비슷하거나 더 좋은 조건의 상대방을 만나고 싶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5가지 중에서 3가지는 내려놓고 2가지만 가져간다거나 조율이 되면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주변 사람에게 소개받자니 뭔가 눈치 보이고 좀 더 세세한 필터링 기준으로 소개받고 싶다 라고 하시면 오는 게 맞지. 왜냐면 주변 소개는 일일이 물어볼 수가 없어. 속물이라 그러지. 근데 저희 결혼정보회사는 어때요? 우리가 얘기를 해주잖아. 이 친구는 얼마 모아놨고 부모님 재산 얼마 정도 되고, 얼마나 편해. 결정사 이용 비용이 그닥 아깝지 않다. 생각하기 나름이야 이거는. 남자분들 노트북이나 이런 거 비싼 거 얼마씩 해요? 한 3, 400? 그거 살 때 아까워요? 조금밖에 안 아까워요. 일시불로 사요? 할부요. 12개월.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가입비가 뭐 300만 원 정도 한다고 해봐. 12개월 갚는다 그러면 얼마예요? 30만 원이에요. 한 달에 내 배우자를 사는데 30만 원 쓰는 게 아까워요? 노트북도 사는데? 3천이면 고민해 볼 수 있겠지. 우리가 주변에서 소개받아도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면 어때요? 10만 원, 20만 원 금방 깨지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줘? 매니저가 다 잡아주잖아. 첫 만나면 가서 차만 먹고 오면 되잖아요. 뭐가 더 나아요? 근데 이분이 말하는 게 매칭 풀이 딸려서 알바식으로 소개팅을 했었죠. 봐봐. 이 매니저도 되게 조금밖에 안 한 사람이야. 알바가 있을 수가 없는 게, 가입비 300, 500만 원 내고 알바해요? 안 하죠. 10만 원, 20만 원 내는 데는 알바할 수 있어, 그래. 그럴 수 있겠죠. 500만 원, 600만 원 내고 알바라고 해요? 나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아니, 여자를 매칭을 해줬는데 여자가 별로 없으니까 알바 잠깐 할 사람에서 가서 차 한 잔 마셔주고 오세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거짓말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알바식으로 소개팅 한다는 얘기는 이런 거지. 내가 나갔어. 근데 이 여자가 날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나랑 대화도 잘 안 해. 얘 알바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10명 다 만나면 10명이 날 다 마음에 들어 할 수는 없잖아. 나도 마찬가지고. 나도 그 어떤 여자한테 만났는데 알바로 느껴졌을 수도 있잖아요. 오해일 수도 있다. 그렇죠. 이건 아니에요. 이분이 네. 추가로 다소 불편한 썰을 해서 6가지를 또 적어놨거든요. 네네. 지난해는 결정사 가입 기준이 빡세는데 요즘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사실상 가입 기준이 형식상으로만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요새가 더 가입 기준이 빡세졌고요. 예전에는 가입 기준이 조금 더 원활했어요. 그때는 집이 거의 다 없었고 스펙이 다 고만고만하고 여자들이 직업이 없어도 가입이 됐어. 근데 지금 여자들이 직업이 없으면 가입이 돼도 힘들어. 안 만나, 남자들이. 근데 그럴 순 있어요. 저는 제가 이름을 걸고 제가 매칭에 참여를 해서 얼굴을 알리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려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결혼정보회사 800개가 넘으니까. 얘가 소개가 안 될 것 같아. 어떻게 보면 환자야. 얘 3개월밖에 못 살아. 내가 지금 산다고 이제 얘기하면 나한테 300만 원, 400만 원 낼 것 같아. 그럼 순간 이제 받는 거지. 살려보겠다고. 그럼 못 살리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저도 예전에는 했어요. 제가 영업을 하는 영업 사원일 때는. 근데 지금은 못해요. 대표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기에 재밌는 것도 있는데, 최상류층들이 이용하는 업체들은 광고도 안 하고 이름도 알 수 없고 서로 알아서 가입한다는데 진짜예요? 그걸 이제 노블 회사라고 해서 우리는 상류층만 받는다. 법쪽이나 의료계 쪽 남자들만 있다. 여자분들도 뭐 명문가집 딸만 있다. 라고 해서 내가 이런 사람들을 결혼시켰다. 유명인들을. 그래서 그거를 걸고 조금만하게 그렇게 하는 곳이지, 광고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인터넷에 다 나오니까 치면은. 아름아름 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신혼인증이나 이걸 다 해야 되는데 명백하게 회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두 번째 깜짝 놀란 건데요. 남자건 여자건
소위 말하는 업소, 특히 강남권에서 한 번이라도 일해본 경력이 있으면 결정사를 이용 안 하는 게 좋다고 했거든요. 상담동에 본사가 있는 결혼정보 업체들은 다 이 사람이 업소인지 아닌지 다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사실이에요? 이거는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짓을 안 해봐서 결혼정보회사가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런 업체에서 리스트를 다 뽑아오는 건가? 이런 업소를 아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뭐 어떻게 알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그리고 설사 그 사람이 어릴 때 업소에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확인할 방법은 없어. 말 안 하면 어떻게 알아, 우리가. 이런 경우는 이상한 회사에 있으셨던 것 같아요. 내가 이용을 했는데 10번 중에 6번 이상 상급 이상의 전문직을 소개받았다 하면 나는 본인 평가 점수 상위 5%다. 그럴 수 있죠. 내 프로필도 어느 정도 되니까 전문직 남자를 소개한 거라는 거죠. 그럼 내 프로필이 좋다라는 거죠. 그럼 뭐 5% 되겠네요. 해외 유학과 기준이 아이비리그, 진짜 미국 명문대여도 서울대도 더 선호한다는데 사실입니다.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기는 해. 서울대가 우리나라의 뭐 최고 상징인 대학이긴 하겠지만 서울대를 원하시는 여성분들도 있고, 아니면 나는 해외에서 또 유학하고 온 남자들, 왜냐면 해외에서 유학은 아무나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반반인 것 같은데요. 5번째는 스펙은 종합점수로 나온다고 하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직업은 5점, 학벌은 8점, 외모는 7점. 이거는 좀 한계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학벌을 더 중요하게 보고, 어떤 분은 외모가 영순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직업이 영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수 변동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점수가 다 달라질 수 있겠죠? 가정 환경이 꽤 높은 비중의 점수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맞죠. 부모님이 내가 어느 정도 20대 후반, 30대에 세상을 떠나시거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너무 어릴 때 돌아가시거나 이러면 한쪽에 결핍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랑을 좀 덜 받고 살았나? 이런 느낌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건 사실 부모님들이 조금 더 많이 보시긴 하는 것 같아요. 황혼이면 좀 그나마 괜찮게 보세요. 왜냐면 자식을 다 기르고 나서 따로 떨어져 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또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웬만하면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시는 걸 선호하긴 하죠. 밑에 글에 눈에 띄는 게 광고는 상류층 매칭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말 상류층만 해주는 회사들도 있겠지만, 내가 이거 진짜 한 100번도 더 얘기했는데, 학교 다닐 때 40명 있으면 거기서 의사나 변호사나 판사 몇 명 돼요? 두세 명 많아요. 그럼 그런 애들만 온다는 거잖아요, 결혼정보회사에. 우리나라에 다 그런 사람만 있어요? 일반 직장인들 훨씬 많죠. 그런 1%, 2%의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더 있다, 다른 데보다. 요거를 광고 효과로서 우리 회사는 이런 사람만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광고가 보여지는 거죠. 그렇지만은 않아요. 4년제 대학 나오고 멀쩡한 직장 있는 사람 이상만 되면 가입 가능하죠, 당연히. 남자가 직장 있고 4년제 대학 아니더라도 직장만 제대로 있으면 가입은 돼요. 남자가 주는 기준이 빡빡한데 여자는 사실 기준으로 빡빡하진 않아요. 이것도 좀 사실이긴 하네요. 왜냐면 남자들 경제적인 거에서 좀 많이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남자가 조금 더 빡빡하긴 해요. 이건 사실이에요. 이거 보면 거의 틀린 말이 없네요. 아니에요. 틀린 것도 꽤 있긴 한데 맞는 것도 꽤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재미삼아서 제가 제 의견을 좀 섞은 거고요. 회사마다 성격도 다 다르고 방식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하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대한민국 일반 사람은 결혼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한번 이용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성향의 차이인 것 같긴 해요. 결혼정보 회사들이 한 800개가 넘게 되게 많이 있지만, 이용을 하실 때 조금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매니저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매니저가 나하고 대화가 잘 되는지, 그리고 이 매니저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뭐고, 이 매니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좀 돌아보시고 진실성이 느껴지고 나의 결혼에 대해서 정말 합리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현실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현실성 있는 매니저를 찾으시는 게 여러분들의 결혼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